그리고 시가총액 4조에 달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7월 29일 날에 23%의 폭등 이후에 8월 8일 날 10%의 폭등 이후에 그렇죠. 26일 날 추가적으로 5%대 폭등.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방산업체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또 현대로템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22일 날에도 신고가 랠리가 나와요. 22일 날도 신고가. 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이 신고가 랠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일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또 신고가 랠리. 그리고 나서요. 24일에는 뭐 난리가 난 거죠. 뭐 현대로템이 19%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준에서 뭐 DB하이텍, LG노텍, 하나솔루션 전부 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솔루션.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안겨드린 그 수익 범위들. 이야 나도 이런 종목에서 수익 잡아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시다면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이 4조에 달합니다. 이런 종목에서 얼마요? 23%의 폭등 수익. 상한가 부럽지 않다. 이런 수익을 내주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3989 딱 보내셔서 윤정두 이렇게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기둥 종목 잡으셔서 대박 내셔야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사실상 검증받아야 될 게 많아요. 저평가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왜 움직입니까?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움직이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임기 말 즈음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 어떤 부분이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관계 개선. 그것을 표면적으로 표출해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에 대한 우주항공청을 새로운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했잖아요. 우주항공청을 신설해서 육성하겠다. 그 내용에 사실은 장거리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기준에서의 관심도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 2021년 12월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매집이 진행됩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집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진행이 됩니다. 그 매집이 어마어마한 매집이 진행되고 지금 5천만 주짜리거든요. 근데 400만 주 이상 진입 매집이 됐어요. 8% 이상. 엄청나죠.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방산주들에 대한 신규 수주, 추가 수주, 신규 앤드 추가 수주가 장난 아니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개선이 나와주고 그것을 윤정두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집으로 메이저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8%, 말이 8%죠. 굉장히 많은 매집입니다. 추세 매매라는 건요. 중형주 또는 대형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대략 한 240개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군들이 5MA, 20MA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면 5일 이동평균 또 혹은 5주 이동평균 혹은 5월 이동평균 그 이동평균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 나올 때 그때 추세적인 매매 기준을 잡아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시가총액 244개 종목 업체가 있는데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굉장히 많죠. 244개니까 이러한 종목 말고 나는 이런 종목 내에서도 상한가 종목을 좀 잡겠다. 변동성 종목을 잡겠다. 변동성 매매. 이 기준은요. 대형주에서 상한가가 안 나오지 않아요. 2020년 12월 23일 날짜도 안 적어보고 왜 우린 대박 수익 냈으니까 뭘로? 사랑해요 LG전자 상한가. 2021년 1월 8일 날 장중에 상한가가 뭐가 나옵니까?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장중 상한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3조 9천억 원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변동성 매매가 가능하다.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는 움직여줘야 손절 범위를 잡아내고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변동도 없고 1% 뛰게 할 거야, 1% 틱치게 할 거야. 안 돼요, 그거는. 그 결론은 5에서 10%
그 기준 거래량과 양봉이 나와주면 들여다볼 수 있고 실패가 되면 손절 범위도 잡는다. 다만 이제 단타 완전히 펀더멘탈이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는 업체들 그런 경우는 당일의 기준에서 확실하게 손절을 하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정책적인 기준 또 실질적인 실적 개선폭 이슈 이런 것이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이죠.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세를 띠는 종목은 추세매매 플러스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해서 들여다봅니다. 기술적 분석의 내용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요, 7월 18일입니다. 박셀바이오가 상한가 들어간 날이에요. 우린 이 수익 다 잡아냈죠. 근데 이날 거래대금 1,000억 넘는 종목은 14종목뿐이 없었다. 또 가장 최근에 들어서 8월 22일 날 거래대금 1,000억 넘는 종목은 13개뿐이 없었다. 그렇다면 거래대금 1,000억만 넘기면 그래도 20위 전후에는 놓여질 수 있을 것이다. 2,400개 종목에서 20위 안에 거래대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에 온갖 관심을 받는다는 거고 극대형주를 빼고 나면은 그 집중도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슈가 제대로 있는 종목이라면은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거고 이왕이면 외국 기관이 메이저가 편입 설정하는 그런 종목이라면 시세 탄력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부분을 다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9일부터는 우리는 거래대금 1,000억, 그 이전에는 뭐 1,500억, 2,000억 이렇게 잡았거든요. 1,000억으로 다시 낮춘 겁니다. 다만 거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현대로템처럼 24일 날 1조가 터져요. 1조가. 몇 개월 만에 처음 나온 1조짜리 거래대금 종목입니다. 그 1조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날 1조 터졌는데 그 다음날 1,000억 터져.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과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처를 한다.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은 원활한 황금성을 보는 거예요. 네? 시가총액 뭐 2,000억, 3,000억짜리가 몇 천억씩 거래가 된다. 이거는 고빈도 거래를 통해서 실질적인 매집이 아니라 고빈도 거래를 통해서 거래량만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성이 불편해요. 우르르 몰려 들어가. 시청자분들 딱 보시고 나서 들어가. 여러분들 물량바지 된다고. 방송 보고 종목 잘못 들어가면 물량바지 되는 거예요. 최고점에 다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윤 정도는 항상 이렇게 시가총액 극대형주, 변동성 거래대금이 나오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는 말에 올라탔는데도 꺾여질 때가 있죠. 이럴 때 기준에서도 탈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형주는요. 그냥 뭐 화장실 갔다 왔더니 그냥 곤두박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철저히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자.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은 78,600원 52주 고가 신고가를 냈고요. 400원의 종가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만약에 예를 든다면 75,000원이라고 기준을 잡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75,000원인데 1,000억을 넘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150만 주만 터져도 돼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300만 주 터진 날이 있어요. 그 거래량의 70% 수준. 그래서 2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면 들여다본다.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스타트면은 1,000만 주의 기준의 거래량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8월 8일 같은 경우에도 8월 8일 9시 16분에 이미 벌써 287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9시 10분, 9시 30분, 10시 이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의 10%, 20%, 30%. 근데 아직 9시 반도 안 됐는데 기준 거래량 20%로 잡았을 때 287억이에요. 그럼 반쪽에 좀 얼마? 140억, 150억. 그러면 이날은 최소 1,500억, 2,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수반될 수 있다. 시초가 대비해서 양봉의 추이가 연동이 되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고가를 넘길 때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저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 거래가 수반되고 돌리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걸 매직 계산기를 8월 8일 날에도 얼마에? 65,500원에 올려드린 거예요. 8월 8일 날. 근데 8월 26일 날 종가가 얼마? 78,400원. 고가가 얼마? 78,600원. 그럼 얼마 올라온 거예요? 13,100원. 그럼 얼마? 20%.
상한가 부럽지 않아요. 응? 한 달도 안 되는 요 짧은 구간에 20%의 수익이 시가총액 3조가 넘는 종목에서 나온다? 매직 계산기를 허투루 그냥 넣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65,500원이었죠. 67,400원. 1조 이상짜리는 얼마? 5%, 또 10%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얼마? 5.64. 따라붙을 수 있다. 양봉이네. 거래 터졌네. 거래대금 터졌네. 오, 행복한데? 8월 8일이에요, 여전히. 9.49까지. 얼마까지 따라붙어? 10%까지 따라붙는다 그랬잖아요. 따라붙는다. 왜? 2천억을 넘겨 벌써 거래대금. 거래대금 우리나라의 최상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잡아드리고 정점 대비해서 만약에 정점 대비해서 이렇게 밀려내려면 요 자락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할 수 있어요. 오버슈팅 같습니다. 수급 대비해서 오버슈팅 같습니다. 이런 기준점도 같이 잡아드리죠. 결론적으로는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날 거래량이 400만 주나 터져주고 1조 이상짜리 26일 기준에 몇 종목이라고 그래서 244개 종목이죠. 1조짜리 종목 중에 상승률 2위. 1조짜리 종목 중에서도 이런 변동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최상위 4위. 땡큐하죠.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안 들여다봐야 돼요?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인 신고가래입니다. 지속적인 신고가래. 얼마나 행복합니까? 거래량 기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주의 기준만 설정해도 된다. 거래대금 월등해진다. 근데 400만 주가 나왔어요. 400만 주가. 그러니까 10%씩 막 올라오는 거예요. 계산초의 기준에 매직 시그널 매수에 나오고 이렇게 뭐 편입 기준이 설정됐다. 그리고 횡보죠. 횡보 뭐라 그랬어요? 직전 저점에 2% 돌리면 편입 기준 잡을 수 있다. 다만 거래량이 수반되는 걸 확인하려면 요런 자락 혹은 요런 자락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이게 이제 7만 원입니다. 근데 10%씩 막 오버슈팅이 나온 것 같아요. 시가총액 3조, 4조짜리가. 그걸 꺾여져.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400만 주가 터진 이 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80%. 의미 있는 거래량은요. 예전 거면요. 70%.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도 모르겠어요. 의미 있는 거래량 70%, 전일 대비해서 80%.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라고요. 무료입니다.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무료라고요. 이 내용 받으시고 동영상 교육 강의 그대로 무료로 또 올려드려요. 그것도 지금 다운 받으시고 선착순 100명이에요. 더 이상 못 들어와. 100명만 딱 들어올 수 있게 열어놓을 겁니다. 이 자료 다 가져가십시오. 아, 난 종목을 원해. 공부도 공부인데 종목을 원해. 문자 샵 3989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월 29일 날 23%씩 폭등 나오는 이런 종목 잡아가세요. 8월 9일입니다. 추가 급등. 8일 날에는 계속해서 매수의 기준이었죠. 9일 날은요. 9일 날은 다소 애매모호한 흐름 속에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4% 올랐는데 고점이 73,800원이야. 눌렸어.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요.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편입하고 또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5%에 조정받으면 그럼 평균 72,000원 전후에서 전량 차익 실현했던 거예요. 평균 72,000원 이상에서. 65,000원대에 사서 72,000원대에서 판다면 하루 만에 얼마예요? 10%의 수익이에요. 하루 만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이렇게 설정해 드렸잖아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동성 매매를 잡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8월 18일 날 78,000원에 72,000원대에서 차익 실현해서 들여다봤더니 수급이 더 들어오더라. 방산업체의 수급이 더 몰리더라. 이슈가 더 불거지더라. 시장은 윤정도 말처럼 강화되더라. 계속 매수입니다. 23일 날도 매수. 26일 날도 매수. 차익 실현의 범위를 안 잡아드리잖아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꼭 차익 실현한다면 매직 계산기 활용하시고 매수의 관점입니다. 매수. 그리고 나서 26일 기준에 77,500원, 조금 전에 76,000원대, 그리고 나서 78,600원, 그리고 쭉 또 눌렸어요. 76,000원대까지 장중에 꾹 밀립니다. 왜? 시장이 미끄러져서 보합으로 내려왔으니까. 윤정도는요. 편입 설정 범위입니다.
결국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급 굉장히 강화되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 강화되면서 들어왔죠. 이게 뭐예요? 상승 잉태 확인형. 4대 천원 캔들 배웠잖아요. 300년 된 이 캔들이 기술적 분석에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일본의 문에이사, 혼마 문에이사가 만든 300년 된 캔들이에요. 그거를 8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뿌리죠. 누가?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뿌립니다. 근데 그때 뿌릴 때는 HTS, MTS가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MTS는 아예 없었고 HTS도 없었고 결국은요, 그냥 이런 그림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 간추려 놓은 거는 일부 보실 수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또 3에서 5거래일, 또 1에서 3거래일의 기준의 변동성을 본다. 이런 내용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셨죠. 이런 잉태 확인형이 떴을 때 별 3개짜리 4대 천원 캔들인데 어디서 편입을 해야 되고 어디서 되돌림 구간을 차익 실현해야 될지 안 배우셨죠. 못 배우셨죠. 왜? 이건 윤정도 거예요. 35년 주식한 노하우, 23년 동안 여러분들 멘토링 서비스 해드린 노하우,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고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고 요 자리입니다. 아까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지금의 KLX 2005년도 기준에서는 뭐였어요?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의 윤정도, 비제도권 인사 윤정도 전무후무합니다. 초청 강연회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수익을 놓치겠냐고, 이런 수익을. 계속이죠, 52주 신고가. 바닥 대비해서 46%예요, 지금. 여기만 잡아도 46%예요, 여기만 잡아도. 우리 직원분들이 왜 여기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잡아야지. 그렇게 잡으면 100% 갖고 89%. 7월 달부터 아마 잡은 것 같은데 7월 달 여기서 잡아야죠. 그죠? 4850원. 와우. 대박입니다. 결론적으로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의 기준에 매집에 대한 이 도서자료, 이 매집에 대한 도서자료 이거요. 2008년도 도서자료입니다. 이런 도서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외국기관 쌍끌이로 433만 주 그러면은 5천만 주 나눠주면 몇 프로예요? 8.6%가 매집된 거예요. 8.6%가 매집이 됐는데 매수평균 단가는 개인들이 57,600원의 물량을 뺏깁니다. 57,600원. 이런 내용을 8월 8일 같은 경우에는 8% 그리고 매수평균 단가는 54,000원. 조금 전에 얼마? 57,600원이잖아요. 54,000원에서 손바뀜이 더 올라왔어요. 목표 주가 7만 원 넘겼죠. 8만 원 수준 도달했죠.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거 8.06%는 장중의 기준이고 집계가 다 돼서 봤더니 8. 얼마요? 6% 이상. 매수평균 단가 57,600원. 74,500원, 86,000원 이상이 이제는 목표 주가. 74,500원 도달됐어요. 86,000원을 향해서 이제는 쭉쭉쭉. 그 수익 범위들을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앞전 고점의 기준, 앞전 고점의 기준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이 흐름을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로 갖고 가셔야 돼요. 전부 다 표시해 드렸었죠. 캔들 4대 천왕 말씀드렸죠. 자, 기분입니다. 오늘 선착순 딱 100명이에요. 4대 천왕 캔들. 입장하시면 바로 올리세요. 4대 천왕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4대 천왕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나 이 캔들 자료 이거 받아서 나 대박 낼래요.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4대 천왕 자료 주세요.